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2일 금요일 아침 9시 15분입니다. 미국은 상승했고요. 유럽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이 하락 마감한 것은 그 전날 미국 증시가 빠졌을 때 유럽은 강하게 버텼거든요. 미국 증시 하락한 것을 뒤늦게 반영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어젯밤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그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영향으로도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락 마감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여튼 미국과 유럽 서로 색깔은 달랐습니다. 그죠? 한 놈은 오르고 한 놈은 빠지고 색깔은 달랐지만은 근데 큰 그림 자체는 아직까지 그 변화는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아직도 지속 중이죠. 이게 붕괴된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조정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기간 조정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고민하고 있죠. 기간 조정에서 가격 조정으로 연장이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악재가 진행이 되고 있긴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악재죠. 그것 때문에 지금 여전히 가격 조정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아직 이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어떤 단기적인 방향성이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오랫동안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로 갈까 이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기사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S&P 500은 랠리 성패의 순간이다. 5개월 만에 주요 추세선에 근접했다라고 이렇게 쓴 기사도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S&P 500만 딱 해당해서 쓴 그런 기사이긴 한데 S&P 500뿐만이 아니고 근데 전 세계 증시에 다 해당이 되는 그런 기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보면 랠리 성패의 순간입니다. 단기적으로 더 조정이 이어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잘 풀려서 다시 한번 폭풍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이제 고민하는 지금 그런 순간이죠. 랠리 성패의 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들 이런 구간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뚜렷한 방향성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게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직까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일단 뭐 기본적인 저의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 금리나 기대감이 밀리고 높은 인플레, 지나치게 미국 경제가 뜨거운 점들로 인해서 장기 금리, 그러니까 시중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면서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장기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른다. 혹은 또 그리고 단기 금리도 많이 오른다. 또 그리고 이로 인해 달러도 많이 오른다. 결국 장기 금리가 오르면서 다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장기 금리 상승이죠. 그래서 단기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달러에도 영향을 미치고 원자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해가지고 얘가 이제 주식 시장에도 이렇게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근데 10년물 국채금리 어떤 이런 장기 금리로 대표되는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식시장의 조정도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물론 아직까지는 가격 조정으로 연장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워낙 오랫동안 저항을 누적시키는 세계 증시의 모습이라 자칫 잘못하면 좀 생각보다 시원하게 하락 추세로 빨리 전환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다라 말씀드렸죠. 하여튼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그 부정적으로 그 세상을 보고 있다. 요게 일단은 저의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단기적인 어떤 변곡 자리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일단 이거를 기본 시나리오로 갖고 있다. 금리 상승 안 끝났으니까 주식시장 조정도 좀 더 지속될 수 있겠지가 일단은 저의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4월 달에 여러 가지 악재가 진행 중인 것도 있죠. 그죠? 아시다시피 유동성이 지금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데 금융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키인데 유동성이 아시다시피 4월 달에는 여러 가지 좀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당장 아마 4월 15일인가 그럴 거예요. 며칠 안 남았는데 미국인들이 정부에 그 소득세 납부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이날이. 그래서 최소한 이날까지는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 정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편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조만간 시작이 되죠. 1분기 실적 발표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이게 또 시장의 하반 경직성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점들 일단 이슈는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좀 하나씩 좀 순서대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젯밤 22 통화정책 회의 있었죠. 금리는 동결했습니다. 몇몇 위원들이 금리 인하할 준비가 완벽하게 됐다라고 해서 4월 금리 인하를 지지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4월에 금리 인하하자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금리 인하할 준비가 됐다라고 이번에 회의에서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일단 동결. 그런데 일단 이건 소수 의견이고 4월 금리 인하는 소수 의견이었고 일단 동결했고요.
그리고 22에서 그 6월 금리나 할 수 있다라는 거를 6월 금리나 할 수 있다라는 걸 그 공식적으로 성명서에다가 써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2 통화정책회의는 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이슈는 어쨌든 어젯밤에 어젯밤이 아니죠. 이틀 전쯤에 미국 물가지표가 너무 높게 나왔던 거, 예상을 상회했던 거에 대한 긴장감을 아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젯밤 22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 시장에 특별히 뭐 그런 반응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22 통화정책회의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근데 어쨌든 굉장히 비둘기파적이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유로존이 비둘기파적이었으니까 유로와 약세, 달러와 강세가 이런 현상이 촉발이 됐겠네요. 그죠?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물가지표, 미국 물가지표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PPI가 여기 써 있죠. 예상치를 밑돈 생산자 물가지수에 라고 써 있죠. 이게 아닌데. 네, 여기 있죠. 미국 도매 물가인 PPI 지수가 직전월보다 완화된 점에 주목했다. 3월 PPI가 어쩌고저쩌고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라고 발표했다. 전문가 예상치를 밑돈 수준이다. PPI 상승폭은 완화됐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전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의 충격은 일부 누그러졌다. 이겁니다. 하지만 6월 금리나 확률은 그대로 위축된 상태입니다. CPI 발표되고 나서 6월 금리나 확률이 80%가 넘었었는데 저 물가지표 발표되고 나서 75% 정도로 살짝 6월 동결 확률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완화적이었죠. 어젯밤 PPI는 일부 지표는 조금 예상을 상회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코어 지표들이 대부분 예상을 조금씩 상회했는데 헤드라인 지표가 대부분 예상을 하회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시장이 환호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래봐야 이제 중요한 건 CPI죠. CPI가 이미 한번 높게 나와서 이미 채권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외환시장은 이미 충격을 한번 얻어먹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라서 사실 채권시장에 별다른 충격 이런 건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써있다시피 6월 동결 확률도 여전히 높게 반영이 되고 있고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시장은 근데 환호를 했어요. 사실 주식시장은 반드시 금리가 오르라고 해서 반드시 주식이 떨어지란 법은 없죠, 사실. 만약에 이제 금리의 움직임이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 연관이 되려면은 금리가 막 너무 많이 올라서 무슨 기업이 망했다라든가 무슨 기업이 이자를 못 낸다든가 이런 일들이 생기면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이게 연관을 미칠 수는 있지만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은 엄밀히 따져보면 금리가 오르는 거하고 주식이 당장 올라야 된다, 당장 내려야 된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땐 별로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은 아직도 낙관적이고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그런 분위기 등등에 의해서 이런 지표에 또 환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지만은 계속해서 걔네는 우려하는 모습입니다만은 근데 주식시장은 일단 환호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보시면은 S&P, 나스닥 미국 지수 하여튼 좀 많이 올랐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가 어젯밤에 든 생각은 이거 상당히 호재에 민감하게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제 악재 그렇게 큰 충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CPI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채권시장이나 외환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CPI는 큰 충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사실 큰 충격에 주식시장에 빠진 거 이해가 되죠. 근데 어젯밤에 작은 호재였습니다. 작은 호재. 6월 금리나 확률이 80에서 75로 조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호재입니다. 작은 호재인데 작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는 어제의 하락을 완전히 되돌리는 모습 보여줬죠. 굉장히 강한 상승을 했다고요. 작은 호재에 굉장히 큰 반응을 했으니까 이건 호재에 민감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금까지 굉장히 강해서 아직도 낙관적인 분위기가 뜨겁기 때문에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어젯밤에 이런 표현도 드리긴 했는데 아직 주식시장이 하락할 만한 그런 때가 아직 안 됐을 수 있다. 아직까지 강해서 그렇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사실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이렇게 강력하게 랠리를 한 거는
이 기계적인 매매, 뭐 CTA 매매, 뭐 어떤 뭐 추세 추종 매매 그런 것도 좀 컴퓨터로 하는 그 CTA 매매 이런 것도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쳤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추세를 추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런 것들도 지금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지지선 지키고 있잖아요. 이 지지선을 붕괴시켜야 기계적으로 계속 매도가 나오면서 매도가 강해지는데 지금 이게 아직까지 그 매도를 촉발할 만한 그런 라인을 붕괴시키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은 뭐 강하다 뭐 그렇게도 일단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것과도 그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기사와도 뭐 일치하는 뭐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이 기사와 비슷한 내용이죠. 랠리 성패의 순간이다. 조만간 이제 조금만 더 빠지면 여기서 이제 CTA 매도가 촉발될 수 있는 어떤 기계적인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지선 부근이다라는 거를 또 뭐 그렇게도 뭐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어젯밤 하여튼 물가지표의 영향을 조금 받았다 이겁니다. 뭐 그 외에 어제 목요일이었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됐는데 이런 거는 물가지표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그러니까 시장이 물가지표에 주목을 했지 고용지표에 주목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지표 보고 환호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연준 사람들이 나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뭐 물가지표에 집중하고 있어서 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물가지표에 환호했다 이겁니다. 미국 증시는요. 물가지표에 환호를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다. 특히 보시면 애플, 엔비디아 뭐 이런 친구들이 또 강하게 오르면서 IT 빅테크가 강하게 오르면서 아마존을 비롯한 IT 빅테크가 강하게 오르면서 나스닥이 전일 하락을 완전히 극복하는 초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겁니다. 호재에 민감하죠. 아직도 강한 시장이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다 올랐다라는 겁니다. 다우가 뭐 좀 부진하긴 했지만 이런 거 패스하고 하여튼 다 올랐다라는 겁니다. 상승 종목 수가 그래도 조금 많았고요. 하락 종목 수는 좀 적었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애플이 엄청 강하게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엄청 강하게 올랐습니다. 마이크론도 굉장히 강하게 오른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서운했습니다. 어젯밤에도 금리가 좀 오르긴 했거든요. 그런 금리의 영향을 여전히 다른 종목들은 조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국제유가 조금 하락하면서 에너지 섹터에도 좀 오래간만에 색깔이 좀 안 좋았고 에너지 섹터도 조금 하락 마감하긴 했고요. 이런 점들을 좀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은데 기타 이제 종목들 이야기를 조금만 좀 하자면은 애플이 저평가 뭐 그런 이야기가 뭐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사엔 나오지 않았는데 AI와 관련된 이슈가 또 애플에 또 하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AI와 애플이 연결이 되면서 어젯밤 애플은 급등을 했죠. 애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지지선 부근에서 오래간만에 4%라는 의미 있는 상승을 좀 보여줘서 하락 추세로 전환하지 않겠다라는 일단 그런 매수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나 아직 애플이야. 나 아직 괜찮아. 이런 모습을 일단 보이긴 했는데요. 일단 첫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반응이 어떨지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당장은 하락을 좀 멈추겠어 뭐 일단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죠? 위쪽에 저항이 많으니까 뭐 올라갈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거 애플인데요. 이게 왜 안 없어지지? 가운데 이게 생겨갖고 이게 안 없어지네요. 하여튼 그냥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켜볼까요? 애플부터 좀 보겠습니다. 애플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죠. 어젯밤 장대 양봉 나왔다고요. 의미 있는 거래량에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서 장대 양봉 드디어 나왔습니다. 매수세가 나왔으니까 더 빠지겠다는 생각은 없는 거예요. 일단 당장은요. 일단은 올라가겠지. 일단 올라가겠다라고 일단 시도를 하긴 할 텐데 위쪽에 저항들이 여기 전고점 저항들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 이 정도까지 오를 수는 있을 텐데 과연 이 하락 추세를 극복할 수 있을지, 과연 이 하락 추세가 연장이 될 수 있을지 일단 근데 아직까지 완전히 하락의 불씨가 끝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조금 경계하면서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하여튼 애플이 많이 올라가면서 오래간만에 나스닥이 뭐 굉장히 강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 엔비디아 뭐 이런 아마존 오래간만에 좀 잠깐 볼까 하는데 아마존은 이런 모습이죠. 아마존은 보시다시피 이제 역사적 고점을 살짝 넘어섰습니다. 여기 전고점,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이제 저항권에서 이제 이 저항을 살짝 넘어서는 모습인데 아직 저항의 영향권이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 중요한 자리에서 하여튼 중요한 자리에서 얘가 큰 고민을 이제 하게 되겠죠. 추세적으로 나도 신고가 랠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어떤 큰 박스권에 갇힐 것인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어젯밤에 엔비디아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도 뭐 강하게 올랐습니다. 역시 박스권 하단에서 쉽게 붕괴시키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답답한 기간 조정 지속입니다. 위쪽으로 올라오기로 마음 먹었으니 일단 위쪽으로 일단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올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일단 엔비디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봐야 되겠죠. 장대 음봉을 여러 번 때려 맞은 자리라 가지고 이렇게 고점이 낮아질 수도 있으니 하여튼 추세적으로 좀 전환 가능성도 있는 그런 자리니까 잘 봐야 됩니다. 엔비디아 관심 있으신 분들 잘 보셔야 되고, 반도체 지수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잘 보셔야 되겠죠. 마이크론도 어젯밤에 올랐는데, 일단은 이거 삼성전자 85,000원짜리 테스트하고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대 음봉을 2개씩 연속으로 맞았던 자리라서 이 자리는 저항이 좀 강력한데요.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답답한 어떤 그런 기간 조정 중입니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젯밤에 반도체 지수는 올랐겠죠. 반도체 지수는 이렇게 오르면서 계속해서 이쪽 부근에 저항을 의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무거운 저항이 되겠죠. 여기 장대 음봉 나왔던 이 자리 무거운 저항이 될 테니까 하여튼 다들 그래서 지금 어떤 방향성을 고민하는 뭐 그런 게 됐습니다. S&P 500 랠리 성패의 순간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썼는데 뭐 전반적으로 이 기사에 다 해당이 되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답한 구간인데 어젯밤은 하방 경직성을 보였죠, 그죠? 그래서 일단 당장은 더 빠질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일단 이렇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뭐 그 와중에 저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뭐 급락을 하고, 요즘에 또 중국이 아니고 미국 보험 관련된 주식들도 요즘에 좀 안 좋긴 하더라고요. 이런 금융주들에서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얘네들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S&P 지수는 조금 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 미국 보험 주식하고 뭐 지역은행들 주가가 좀 안 좋긴 합니다. 이쪽이 좀 안 좋아요. 예. 그래서 뭐 금융주들 분위기가 안 좋은가 싶긴 합니다. 어제 모건 스탠리도 급락을 했죠. 뭐 자산운용사업부를 조사한다라는 보도에 뭐 급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하여튼 금융주들이 요즘에 뭐 금리 영향도 있고 해서 이래저래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S&P는 뭐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 증시에도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S&P는 0.7% 오르고 나스닥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 뭐 이런 모습들 확인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죠, 금리가 오르면서 지역은행들 계속해서 좀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은행들 주가인데요, 이게 지역은행 통째로 모아놓은 ETF입니다. 이것만 보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내려왔는데 별로 지지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얘네가 들고 있는, 지역은행들이 들고 있는 자산 가치가 안 좋아지겠죠. 얘네 채권 많이 들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 떨어져서 아래쪽으로 내려올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들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업부동산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순 있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 이 정도 내용을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내용을 보시면은 얘도 그죠? 이거 S&P 지수입니다. 답답한 구간, 기간 조정이냐 가격 조정이냐. 얘는 전일 하락했던 거, 10일날 물가지표 때문에 하락했던 거 아직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얘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 더 높게 보는 게 맞겠죠. S&P는 근데 나스닥은 다릅니다. 나스닥은 반도체와 애플의 귀환으로 전일 하락을 극복해서 일단은 요렇게 일단은 조정 가능성을 일단은 굉장히 많이 없애버렸습니다. 사실상 조정을 끝내고 저점 높이고 더 올라가겠다라는 이런 미세한 어떤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는데, 이게 이제 지금 그래서 일단 더 이상 뭐 조정 가능성은 일단 낮아졌습니다. 다만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죠. 위쪽에 저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일단요. 반등시 매도 전략 위험 감수하실 분들은 여전히 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위쪽에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점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나스닥은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 정도 자리가 붕괴되면은 와르르 쏟아집니다. 17,970, 80 뭐 이 정도, 대략적으로 그 정도 라인입니다. 지금 이 정도 라인이 중요한 라인입니다. 여기 전고점, 지난번에 지지했던 자리들, 이 자리가 붕괴되면 와르르인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붕괴되겠다는 의지는 없죠. 어젯밤에 전일 하락했던 거 극복했으니까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 확인을 했습니다. 뭐 애플, 아마존 등등이 오르니까, 다 같이 오르니까 나스닥이 굉장히 강했죠. 러셀 지수 이런 건 굉장히 약한 모습을 굉장히 약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다 봤고요. 금리와 달러는 뭐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어젯밤에도요. 10년물 금리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기 30년물 금리 뭐 이런 것도 초장기물 금리도 올라갔고요.
참고로 어제 이제 이 초장기몰 같은 경우는 국채 입찰이 있었거든요. 근데 국채 입찰이 좀 부진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어제 10년물 국채 입찰도 있었고 오늘 30년물 국채 입찰도 있었는데 둘 다 부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CPI 발표되고 나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둘 다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잘 봐야 되겠죠? 어젯밤은 모르는 척 했습니다. 물가지표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오를래. 그냥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한 주식시장이었는데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10년물 국채의 상승 목표치를 5%까지 열어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렸죠. 이거 얼마나 급격한 기울기로 오를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르긴 오를 거다라 말씀드렸는데 CPI 충격, PPI 충격. 물론 PPI에서 뭐 주식시장은 안도했다 그러는데 이 채권시장의 모습을 보면 안도한 게 아니죠. 계속해서 물가지표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권시장 분위기, 주식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얘는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탄력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그래요. 달러 인덱스도 어젯밤 물론 올랐다 좀 빠졌지만은 이 조정도 잘 나오지 않고 일단 전반적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잘 탄력적으로 아직까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점들은 달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는 점들은 아시아 증시에는 좀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준율을 내린다, 기준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완화적인 정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뭐 계속해서 경기가 강하고 달러가 강하고 이래버리면은 그죠? 어떤 환율에 문제 생기고 주식시장에 문제 생길 가능성이 좀 있긴 하겠죠. 이런 점들을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다 봤고요. 유럽 증시 뭐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독일 증시인데요. 독일 증시도 대략적으로 어떤 중요한 그런 구간에 좀 내려오긴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보시면 지난번 쭈루시였던 지난번 여기서 한 일주일가량 버티다가 올라갔던 자리인데요. 여기서 일단 한번 주춤하고 있습니다. 살짝 아래 꼬리 달긴 달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 정도 라인 혹은 제 생각엔 조금 더 내려오는 게 맞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라인 여기 정도 라인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결정하는 그 라인이라고 봅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일단 기간 조정 구간 여기서 이 라인 붕괴되면은 가격 조정 구간이라고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도 독일 증시도 랠리 성패의 순간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는 일단은 뭐 달러와 금리가 올랐다 안 좋은 측면이고요. 그래도 뭐 반도체가 이런 거에 뭐 올랐다 한국 증시에 그래도 좀 긍정적인 요인이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하여튼 요런 재료들이 있고요. 쭉 다 살펴봤고요. 어젯밤 달러가 올라서 그랬고 어젯밤 뭐 달러가 오르기도 했고 또 그리고 뭐 어떤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조금 뭐 조용하기도 했고 그래서 국제유가와 구리값은 일단 좀 떨어지는 모습. 구리값 떨어지는 건 중국 증시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 있긴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국제유가가 여전히 답답한 그런 구간. 얘도 답답한 구간인데 아직까지 구리나 국제유가나 둘 다 강합니다. 가격 조정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의 영역입니다. 더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긴 한데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어 있긴 하네요. 상승 추세에는 둘 다 그렇게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구리값도 그렇고 국제유가도 그렇고요. 금값도 아직까지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원자재들의 상승세 자체는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네요. 다 봤습니다. 오늘 마이크론이 그렇게 급등을 했는데 뭐 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약한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분명한 거는 미국 증시는 그 전날 목요일 날에 급락을 했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그 CPI 충격 때문에 급락했고 한국 증시는 어제 급락 출발했다가 다시 되돌렸죠. 그러니까 어쩌면 어제 이제 한국 증시가 장중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장중에 흐름이 좋았던 게 오늘 그러니까 바로 어젯밤 미국 증시 올랐잖아요. 미국 증시 오른 거를 약간 선반영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한국 증시 모습을 봐서는요. 어젯밤에 미국 증시 올랐잖아요.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어젯밤 미리 올랐었죠. 어제 미리 올랐었죠. 약간 지금의 시장 반응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약세인데 이런 반응은 약간 이미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어젯밤에 올랐던 거 선반영 됐어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85,000원 부근에 85,000원 부근에서 합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꺾일 거냐 아니면 말 거냐 계속해서 합의를 어떤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직까지 가벼운 기간 조정이에요. 굉장히 강하긴 합니다. 근데 위쪽에 저항이 누적되고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주주분들 혹은 하이닉스 주주분들도 포함이고 좀 이제 슬슬 현금 비중 확보하는 게 또 정석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뭐 19만원에서 18만원 요 사이에 만원 사이에서 이렇게 합의를 거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한 8만 3천원부터 8만 5천원 사이에서 합의가 어떤 회의가 진행 중인 거죠.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하니까 코스피는 약하겠네요. 그죠? 네. 코스피는 일단 이런 모습입니다. 역시 뭐 전일 올라서 그런지 어젯밤 미국 증시 상승 모르는 척하고 또 왜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정말 투기적인 정말 투기적인 그런 자리입니다. 솔직히 오늘 코스피 잘 모르겠어요. 여기 저는 뭐 완전히 잘 모르겠는 그런 구간입니다. 일단은 뭐 저는 기본 시나리오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시나리오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주식시장 조정도 계속될 수 있다, 이게 일단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어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위험을 아주 많이 감수하실 분들은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뭐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근데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딱히 할 게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요. 오늘 잘 보셔야 될 부분은 이런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뭐 드리긴 했는데, 지금까지 30분 봉인데, 이 코스피 30분 봉인데 고점이 요렇게 낮아지고 있었다. 고점이 요렇게 낮아지고 있었는데, 고점이 이제 요렇게 낮아질 가능성, 고점이 낮아지는 기울기가 가팔라질 가능성 어젯밤에 보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반등시 매도 전략 뭐 여전히 위험하지만은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근데 약간 좀 애매한 거예요. 지금 어쨌든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저도 이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직까지 뭐 저도 잘 모르겠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아래쪽으로 만약 이대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5일선을 붕괴시키면서 5일선 회복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살아있는 거라고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마감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마감한다면 한 지금 2.3포인트, 2.4포인트 빠지고 있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음봉으로 5일선 밑에서 마감을 하면은 계속해서 빠질 의지가 있는 걸로 일단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젯밤에 그러니까 어제 장대 양봉이 나오긴 나왔는데요.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사실 매수를 하자면 해볼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오늘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된다면은 이거는 매수를 하기 조금 좀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 지지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365부터 거의 뭐 366부터 지금 이 지지력이 나온 거라고요. 어떤 매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리는 336입니다. 근데 지금 370에 와 있죠. 거의 한 5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뭐 주식을 눌림시 매수, 나는 어제 장대 양봉을 믿고 주식을 매수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자면 할 수는 있는데, 근데 5포인트에 여기 갭이 있기 때문에 5포인트가량 여기 떠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은 일단은 만약 지금 이런 자리에서 내가 주식을 매수한다라고 한다면은 요만큼은 굉장히 큰 위험으로 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 주식을 산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선물 5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절할 각오를 하고 진입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물 5포인트는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걸 눌림시 매수로 당장 오늘 접근한다, 이것은 조금 좀 아직까지는 곤란하지 않나. 더 내려올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조금 좀 하여튼 아직까지 주식 매수나 지수 상방 베팅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냐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래저래 보편적인 분들은 제 생각엔 오늘도 특별히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는요. 오늘 이렇게 마감하면 여전히 조정 우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막 하루에 2포인트, 5포인트 막 이렇게 막 들썩들썩 하는데요. 근데 이 너무 큰 시장의 변동성 자체에 놀라지 마시고 이 추세 자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장대 양봉이다, 장대 음봉이다, 여기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요즘 변동성이 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게 자연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 상승에는 사실 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요인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너무 그렇게 놀라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 고변동성에 좀 적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은 단기 바닥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어제 하락도 굉장히 좀 작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마감해 주면은 오늘 이렇게 5일선도 올라와주고 이렇게 마감을 하면은 이제 하락 끝, 조정 끝, 다시 상승 시작이라고 일단 볼 수도 있긴 하겠죠.
더욱더 확실한 근거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1430을 돌파한 척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 반등을 하겠어. 탄력적인 반등을 하겠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 대략적으로 지금 한 1400부터 1430 요 정도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뭐 주식 매집 뭐 요런 거를 해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엔 오늘은 일단 그냥 좀 지켜보시고 뭐 내일부터 움직여도 맞지 않겠나 싶어요. 오늘 코스닥이 이렇게 상승 마감한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오늘 5일선 밑으로 다시 내려오면은 그러면 또 약간 좀 애매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엔 코스닥은 움직이시더라도 오늘 오후에 예, 뭐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장 막판까지 보다가 이렇게 마감될지 안 마감될지 보고 하여튼 움직이시더라도 후반에 또 그리고 뭐 기왕이면 내일 하여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까지도 특별히 그렇게 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되면은 코스닥은 드디어 이 긴 가격 조정을 끝내고 다시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보니까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지금 이 자리 갭을 메우지 않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 제법 상승 목표치가 좀 많이 열린 것 같아요. 이거 상승엔자 뭐 그런 개념으로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승엔자를 사실 상승엔자를 어디서부터 잡아야 되나도 약간 애매하긴 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요런 식으로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승 목표치는 아직도 좀 한참 더 많이 남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오버슈팅 이런 것도 좀 걸릴 수 있고 지금 여기 이쪽 부근에는 지금 이제 이쪽 부근에 저항이 있긴 있는데 별로 매물대가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환율은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실 환율이 이렇게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면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안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한국 증시의 뭐 조정은 안 끝났을 수 있다. 뭐 세계 증시의 조정은 안 끝났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뭐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하여튼 환율도 일단 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라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율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데요. 네. 이런 점은 지금은 주식시장이 아직 강하니까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저기 370 언저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주식시장이 특정한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그러면은 시장을 크게 급락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 둔감하단 말입니다. 하여튼 오늘 코스피는 이거 이야기하면 끝날 것 같네요. 이 자리가 지금 코스피가 하고 있는 건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3월 21일 날 급등했잖아요. 이날 시가가 71.7입니다. 71.7 자리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71.7 자리 회복하면서 뭐 양봉으로 5일선 위에 올라오고 그러면 위기 극복인데 지금 오늘 이 자리 잘 보시면 됩니다. 어제는 다시 71.8이라는 자리를 71.6이라는 자리를 다시 안착을 했지만 지금은 다시 좀 위협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자리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붕괴되면은 가격 조정 심화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요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그럼 요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